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고 계시니까 숙제를 드릴게요. 포털에서 토지 이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토지 이음 이렇게. 그러면 그 제일 위에 나올 거예요. 그걸 치고 들어가 보세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주소 검색, 주소 지도로 찾기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왼쪽 그 주소 검색 밑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거기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는 도시 계획이고 토지 이용 계획 클릭을 하시고 밑에 이제 주소를 치시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그 다음에 주소를 잠실동을 치시고 찾아서 완료를 누르시면 잠실동이 돼요. 그 다음에 본번 일반인데 집원이 44번지를 한번 쳐보세요. 44번지 44 잠실동 44번지 해서 열람에 해당되는 걸 클릭을 해보세요. 열람 화면이 바뀌죠.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지목 대 면적이 뭐 나오고 있잖아요. 개별 공시가 나오고 쭉 내려가다 보면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 공법 시간에 막 배운 내용들이 나와. 도시지역이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아파트 지구 도로 접함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막 작은 것이 여러 개 나오죠. 그 밑에 가보시면 자 우리 보려는 게 나와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써져 있죠. 보이십니까? 근데 2021년 6월 올해 6월 달이요. 6월 10일부터 21년 6월 10일부터 23일부터 10일이 아니고 23일부터 22년 6월 22일까지 1년 정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여기 있는 아파트 거래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원래 아파트는 안 받는 거지만 아파트 밑에 보시면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땅 지분이 있으니까 토지도 거래하는 겁니다. 아파트 매입하면 땅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 주거지역. 그럼 180 초과해야 되잖아. 그럼 대지 지분이 180 초과라는 거 대지 지분이 50 몇 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받을 땅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법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180제곱미터를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이. 면적을 기준 면적 아까 우리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역사정에 맞춰서 줄일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만약에 10분의 1로 줄이면 18제곱미터예요. 18제곱미터는 5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여서 받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밑에 있는 대지 지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인데 땅이 저렇게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예요. 현실적으로. 얼마 전까지는 서울에 없었어요. 근데 생겼단 말입니다. 두 군데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냐? 쭉 가셔서 자, 쭉쭉 가셔서 쭉 넘어가셔서 저기 갑니다. 392페이지. 자, 일단 392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칠판을 보십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막 그래요. 그 심사 기간이 15일인데 심사에서 허가 내주든지 불허가 해주든지 옆으로 빼놓든지 셋 중에 하나야. 그런데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셋 중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허가도 안 내줘, 불허가 통지도 안 해, 선례협의 해보라고 통지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이 없으면 관청한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해. 신청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아무 답변이 없으니. 그죠? 그게 바로 허가 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허가된 걸로 치는 거냐면 민원 처리 기간인 15일 요거 있어요. 요 안에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그 다음 날부터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요. 그래서 밑줄 그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까지를 갖다가 밑줄 그으셔야 돼요. 허가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동그라미 2번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 이게 없거나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사유의 통지 이게 없거나 선내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적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이 형광펜, 그 다음에 다음 날도 형광펜. 끝난 날 허가받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끝난 날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 핵심이지. 그 다음에 또 교재는 395페이지 가보시고 395페이지 보시는데 자 칠판에서 보십니다. 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 불허가 날 수도 있어요. 15일 내에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허가 안 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불허가 받으면 거래 못해. 뭐 허가 신청 넣었던 사람은 불만이 폭발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왜 이거 안 내주는 거냐 이렇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의 신청이에요. 응? 우리 안사님이 가끔씩 무슨 소리 하냐면 아침에 밥을 차리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제가 이의 신청을 하죠. 나 지금 바빠. 지금 출발해서 지금 가도 지금 도착할까 말까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이의 신청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안사람이 받아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 쓰레기 막 버리라고 할 때가 있어. 막 집에 들어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세요 막 그러잖아요. 나 지금 내일 문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의 신청이야. 안 돼 이렇게 대드는 거에 대드는 거 이의 신청. 대들어갖고 이게 보통 못 이겨. 그러니까 이의 신청 보통 안 받아주는데 언제까지 이의 신청하셔야 돼? 1개월 내에. 그 자리에서 이의 신청해야지. 그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복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허가 났어. 거래 못 하잖아. 그러면 신청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금 거래 못하게 됐으니까 불만 폭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너가 사. 너가 누구예요? 너가 사든지 그러면 왜 불허가 때리고 그래? 이렇게 너가 사든지 너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사줘야 돼 여기는 의무적으로 사줘야 돼. 근데 걱정할 게 없어. 얼마짜리로 이것도 1개월 내에 매수 청구하는 건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사줘. 땅을 사줘야 돼. 얼마에 사느냐? 개별 공시가로 사줘. 응? 공시가로. 이 실제 시세하고 공시가는 차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시세의 한 절반 정도가 공시가 되거나 차이 날 때는 막 6배, 7배 차이가 나는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헐값에 사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큰 걱정 안 하는 거지. 매수 청구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공시가로 너가 사 이렇게 하는 거 거의 없겠죠. 헐값에 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일단 제도로는 있다는 거지. 언제까지 매수 청구하셔야 돼? 그러면 너가 사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밑줄 그어보면 395페이지 보시면 이의 신청이라고 4절에 나오죠. 그러면 가로 1번에 그 세 줄을 딱 밑줄 긋고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끝이에요. 1개월 물어봐요. 1개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매수 청구 제도가 있다 나오죠. 매수 청구 제도인데 가로 1번에 세 줄을 막 밑줄 긋고요. 가로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마구 밑줄 긋고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면 끝이에요. 1개월 내에 사라. 네가 사라 그러면 네가 사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랬을 때 가로 2번에서요. 셋째 줄 끄트머리에 가시면 사주어야 하는데 어떤 금액으로 사주는 거예요? 공시지가 동그라미지 감정가 아닙니다. 거기는 밑줄 긋을 게 아니고 공시지가만 딱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공시지가만 동그라미 공시지가로 사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지금 가만히 보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빼놓을 수도 있어. 야, 그거 땅 누가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랑 먼저 좀 얘기 좀 해봐. 이게 선매 협의 제도예요. 옆으로 빼놓는 거.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도로공사가 도로 낼 때 그 땅이 필요하대. 손 들고 나와 도로공사.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야, 도로공사가 산다고 하니 한번 먼저 얘기해봐. 둘이 지금 거래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허가 신청을 A하고 B가 지금 둘이 같이 들어온 거에 신청서를 적어서 A가 땅 주인이요. 소유자. 거래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데 갑자기 옆으로 빼놓는 거지. 야, 도로공사 그거 사겠대. 한번 얘기해봐. 도로공사한테 무조건 팔아라는 얘기 안 해요. 협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선매 협의 통지제도. 이렇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땅은 두 가지 땅만 빼놓을 수 있어요. 공익 사업에 쓰일 만한 땅이거나 아까 도로공사처럼, 아니면 두 번째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땅 현재. 그러니까 A는 지금 땅 주인이요. 옛날에 이걸 갖다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샀던 사람이야. 그때도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산 건데 그때 요 A는 농사 짓겠다고 하면서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허가 받아서 소유권 취득하고서는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괘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누가 사겠다고 하니까 협상 먼저 해봐. 이렇게. 이거 안 하고 옆으로. 두 가지 땅만 그래요. 그러니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땅은 모든 땅을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걸려야 돼. 그럼 빼놓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절차에서 보면 허가 신청이 있은 때부터 거래 못하고 지금 옆으로 빼놓은 상태예요. 허가 신청이 있은 때부터 한 달 안에 살 사람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살 사람이 정해지면, 도로공사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한 달 안에 협상을 끝내야 돼. 협상을 완료한다는 게 뭐냐면 계약서가 딱 만들어지고 거기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옆으로 빼놨을 때 두 달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옆으로 빼놨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왜냐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한 달 내에 살 사람 정하고 한 달 내에 협상 완료하십시오. 요거. 근데 여기는 협상이니까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협상을 할 때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협상을 하느냐. 여기 감정가야. 아까 매수 청구 들어왔을 때 사주는 것은 뭐예요? 공시지가로 싸게 사주게 돼 있어. 근데 여기는 뭐예요? 협상할 때는 감정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돼 있어. 감정가 기준. 두 개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공시지가 그러면 안 돼. 뭐예요? 감정가. 근데 여기는 이 감정가는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게 여기 보면 이 선자가 나오죠. 이게 선 보는 거예요. 선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봐봤는데 선 볼 때는 뭐가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 볼 때도 역시 감정이 많이 작용해요.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계신 것 같아. 눈빛이.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돼. 두 개가 비슷할 때 두 개를 다 기억하려면 머리 아파. 하나를 좁혀가지고 그걸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가 기준에서 협상한다고.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죠. 강제로 팔아야 되고 사는 거 아니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자리로 되돌아온다. 요 자리로. 응? 다시 요 자리.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실수요 목적으로 판단되면 허가를 또 내줄 수 있고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두 갈래 길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요거예요. 자, 요거 정리해봐요. 지금부터. 자, 397페이지에서는 6절 선매제도에서 첫 번째 박스 안에 보면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땅은 두 가지 땅만 빼놓을 수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공익사업용 토지. 또 하나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땅. 그죠? 그 두 가지만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가시면요. 가로 2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 그렇죠? 셋째 줄, 넷째 줄. 요 가로 2번을 다 밑줄로 읽어볼게요.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가로 1의 토지에 대해서 가로 1 토지가 뭐냐면요. 공익사업용 토지
아니면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던 땅,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땅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 내 1개월 동그라미 선매자를 정하고요. 그래서 땅 임자한테 알려줍니다. 도로공사가 산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셋째 줄,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야 됩니까? 1개월 내 땅 임자랑 협상을 끝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거기 밑줄 다 그었습니다. 넷째 줄까지. 그리고서 가로 4번은 밑줄 긋는 게 아니고 가로 4번에서 둘째 줄 끝부분에 가면 감정가격을 동그라미 치시는 거야. 그러면 감정가격 동그라미 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선매 협상할 때는 감정가 기준에서 협상하는구나, 이렇게 딱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가로 5번 별표입니다. 가로 5번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 2에 따른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었을 적에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시험에서요.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를 하여야 된다. OX, X. 이것도 있으니까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X, 그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A하고 B 경우가 다 나올 수 있는데 A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틀리는 거라고. 그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시험이. 그 정도예요. 그게 논리예요. 논리. A 또는 B 이렇게 나오면 A거나 B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와? A여야 된다. 맨날 그렇게 나와. 또는 B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맨날. 응? 모든 시험에서 다 그래.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뭐야? 그냥 상당수예요. 상당수. 그게 시험 내는 출제 수법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십니다. (5번은) 읽지 마시고 4번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자, 1번은 허가 신청서를 적어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내고요.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또 적어서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본 것 같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할 때 보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있었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는 땅에서 입주 계획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다르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이 신청은 언제까지? 1개월 내. 그죠? 4번이 틀렸죠?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매입 가격으로 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파는 사람은 샀던 가격으로 팔아면 뭘 남겨놓은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감정 가격을 금액으로 한다도 틀려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기준이 감정가라는 얘기지 감정가대로 사고 팔아라 그 뜻도 아니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5번은 안 읽어보셨지만 좀 이따 나올 내용이에요. 그래서 쉬워요. 자, 칠판 보십니다. 칠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아까 지금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불허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거 봤었어요. 우리 책 순서에 따라서. 두 번째는 옆으로 빼놓는 거 봤어요. 자, 세 번째는 허가 내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허가 내주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민원 처리 기한이 15일이야. 그래서 실수요 목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관청에서 허가를 내줘. 허가 신청한 사람이 토지 이용 계획 낸다고 그랬죠?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사 짓겠다고 이용 계획이 되어 있어. 보니까 그 근처에 살고
그다음에 농사진 경력도 있고 보니까 그 뭐 장비도 갖췄어. 그러면 아, 이 사람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 그렇죠? 응.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살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땅을 매입한다는 거야. 거기다 자기 집 짓겠다는 거야. 보니까 이 사람이 무주택이네. 고향도 그 근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짓겠다고 하면 관청에서는 아이고 그 진짜 질 나온 그런 모양이다 해서 내준다고 허가를.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지어야 돼. 그 땅에다가. 자기 집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자기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 이럴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걸 자기 땅을 자기 집 대지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용 의무가 생겨. 근데 이용 의무는 의무 평생토록 농사지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 평생토록 딴 데 이사 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허가를 내주되 최소한 2년 동안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은 안 해요. 이게 이용 의무 기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요거 만약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용 계획을 보니까 거기다가 복지 시설을 짓겠다는 복지 시설. 그러면 투기 목적 아니라고 봐서 허가를 내주는데 마찬가지 복지 시설의 땅으로 이용해야 돼. 거기도. 그게 이용 의무 기간이야. 이용 의무가 생겨요. 예. 그런데 이용 의무를 잘 안 지킬 수 있죠. 농사 짓겠다고 해서 이용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허가증 내줬더니 농사 안 지어. 괘씸한 지고. 그렇죠? 이랬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야, 너 약속대로 농사 지어야지. 왜 농사 안 지어? 라고 이행명령서가 나갈 수 있어. 약속 안 지키니까. 이행명령이라는 말에서 말로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행정은 다 문서로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의 여유 시간을 줍니다. 야, 너 지금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왜 안 짓고 있어 지금? 3개월 줄 테니까 3개월 안에 농사 지어. 이게 이거예요. 그런데도 안 따르는 사람이 또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요. 이행 강제금이 뭐냐? 이게 돈을 물리는 거, 돈. 우리가 돈을 뺏기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우리 지금 요새 보면 이거 운전하는 것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되게 세요, 그게 과태료가. 저는 뭣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 얼마를 냈는가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딱 나오면 긴장. 긴장해가지고 살살 가게 된다고. 돈 뺏길까봐. 예? 물론 이제 원래는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지만 제일 차적 목적은 뭐예요? 돈 뺏길까봐. 그게 싫어서 그렇게 하잖아? 그게 이행강제금 같은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돈을 물린단 말이야, 돈을. 그러면 지키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 근데 이 이행강제금이 취득가액의 10% 이하예요. 취득가액의 10% 이하다. 그러면 이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예요.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가 10억이라고 쳐봐. 그럼 얼마 이거? 1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실거래가가 1억만 돼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게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거지. 근데 구체로 갔을 때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쓰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이게. 농사 짓겠다고 해 허가 내줬어. 그래, 이행명령서 보냈더니 그래도 말 안 들어. 예. 그리고 그 농사 안 짓을 뿐만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10%입니다. 그때가 제일. 그 다음에 농사 짓겠다고 허가 내줬던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딴 사람한테 빌려줘. 임대죠, 임대. 그럼 이때가 7% 이행강제금이에요. 1억짜리면 700만 원.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변경은 뭐냐? 농사 짓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거기다 농사 안 짓고 뭐 이렇게 창고 같은 거 비슷하게 져가지고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 그 땅을. 그럼 어떻게 해, 그것도? 목적을 갖다가 바꿔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용하고 있긴 하나. 이용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약합니다. 5%예요, 5%. 5%? 그래서 요것도 최근 시험에 나왔었지. 그래서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엄마가 애를 직접 봐야지 애가 올바르게 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게임에 빠졌어. 그래서 애 대충 우유 딱 물려놓고 PC방 가. 이게 뭐예요? 방치죠? 엄마 열 대 맞아야 돼. 방치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또 게임을 가야 되겠는데 애가 또 그러니까 친정 엄마 불러. 애 좀 맡아달라고.
그래도 어쨌든 보살피긴 하잖아,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건 7대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 친정엄마가 없거나 또는 안 부르고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기를 봐. 근데 게임도 같이 해. 애기 보다가 게임하다가 애기 보다가 게임 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못 봐. 그럼 어떻게 해? 자기가 보긴 보잖아. 그래서 이때는 5대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래서 3개로 나눠서 제일 안 좋은 게 방치, 빌려준 게 7대, 자기가 이용하긴 하는데 목적을 바꿔서 이용하고 있어. 5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제. 맨날 시험에 나온 게 허가제도에서는 여기에요, 여기. 이게 보면 이행명령서를 받고도 안 따라. 그러면 이행명령서가 나간 날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해요. 언제까지 부과하나요? 이행명령을 따를 때까지 부과해. 1년에 한 번씩. 이때부터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말만 들어보면 죽을 때까지 이행강제금 물릴 것 같잖아. 죽을 때까지.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어떻게 하냐. 원래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못해.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안 물려. 이용 의무기간이 어떻게 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은 게 2년짜리예요.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는 이행강제금을 안 때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때릴 것 같은데 나중에 하니까 별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이행명령을 보냈어. 그랬더니 보니까 1년 있다 가서 조사했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요. 가보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여전히 안 짓네. 그러면 첫 번째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와요. 방치시켜놨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년 있다 또 두 번째 조사를 나가봐. 1년마다 매기니까. 갔더니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농사를 짓네. 그러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 고지서는 나올까요? 안 나오겠지. 농사 지으니까. 그쵸? 이거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행을 하면 농사를 지으면 새로운 강제금은 부과하지 못하는데 이미 고지서 나간 이행강제금은 걷어야 되겠죠? 이런 뜻이요.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이. 예.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700만 원, 1,000만 원 나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내가 받을 걸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아야 돼? 라고 불만이 있겠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이의신청하는 거지? 네,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30일입니다. 이게 1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다 이런 뜻이. 좀 다르죠. 아까 다른 것들을 전부 보면 뭐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한다 1개월 내. 불허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한다 1개월 내. 그죠? 선매자 지정한다 1개월 내. 협상 끝낸다 1개월 내. 다 1개월 내인데 이것은 뭐예요? 30일이죠. 이게 다예요. 자, 밑줄을 그어볼게요. 402페이지 가보시고 402페이지 가로 2번 보시고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가로 3번 잘못 말씀드렸어요. 가로 3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무이행명령 나온 거. 그래서 시장문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명령서가 나온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행명령은 뭐로 해야 되고 문서. 그 다음에 시간은 몇 개월 주는 거예요? 3개월 주는 거다. 3개월 내 농사 지어 이렇게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가로 4번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밑줄을 긋습니다. 시장문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핵심은 뭐예요? 100분의 10 이하죠. 범위 안에서 여기 핵심이고. 동그라미 2번 별표.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행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때린다 이런 기분인데 갑자기 바뀌죠. 다만 이용 의무기한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심화해서 박스가 있죠. 다시 한번 방치가 제일 안 좋은 거 10대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2번 임대 빌려준 거 7대 3번 변경 나왔죠. 처음에 목적하고 다르게 쓴 거예요. 변경 이건 몇 대? 5대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 별표 3번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았던 자가 명령을 갖다가 이행했을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뭐요? 중지하되. 더 이상 못 매기는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걷어야 되겠다. 그거고요. 동그라미 4번도 두 줄 밑줄 보시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불만인 사람 많이 있겠죠. 시장군수 구청장 보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며칠 내 이의제기할 수 있죠? 30일이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30일 내 이의제기. 시험에 나왔었어요. 30일 내 이의제기할 수 있다. 1개월 아니에요. 30일이다. 이의제기.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셔요. 오른쪽 페이지 2번 문제 아래쪽에. 자, 문제에서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구도 나오면 안 됩니다. 이행명령서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행명령서 문서로 합니다. 시간은 3달 주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은요. 맞는 거죠.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행강제금 방치니까. 그죠? 3번 지문은요. 이의제기할 수 있죠. 30일 이내죠. 법조문에 있는 겁니다. 이거 규정이 없다는 게 거짓말. 4번 질문은요. 이미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죠. 징수해야 된다. 5번은요. 1년에 몇 번? 2번이 아니고 1번씩.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어디 가시냐면 413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이제 마지막 나왔는데 외국인 특례입니다. 이게. 근데 외국인 특례는 내용이 많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매년 한 문제입니다. 매년. 자, 외국인을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외국인. 지금 외국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안 됩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까? 이게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게 맞는 건데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또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 그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외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그러면 똑같이 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국민으로서 권리다 그러면 그건 조금 제한을 받는다고 봐요. 국민은 아니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국민은 아니니까. 그렇게 봅니다. 법적으로는. 그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 특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칠판 보시면 외국인 등에 대해서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관계없어. 여러분 관계없다고. 모르죠 또. 이 중에 또 국적이 외국 국적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진짜 외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만 꼭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국적이 뭐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중국 국적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은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 회사도 적용돼요. 외국 법인.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시험에서는 포인트가 뭐냐. 한국 회사는 원래 적용이 없지. 한국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그런데 한국 회사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차려진 회사야. 그런데 외국 사람이 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차리는 회사야. 그러면 그것은 외국인이 지배한다고 봐서 한국 회사지만 규제받아. 이게 예외야. 그래서 한국에 차려진 회사인데 거기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야. 직원들의 절반 이상. 거기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야. 그러면 규제받는 거야. 자, 자본금,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또 외국 사람이야. 또는 외국 회사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회사를 차려놨어. 그럼 한국 회사지. 그러나 외국인이 지배한다고 보는 거야. 최소한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출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이것과 이건 비슷한 얘기예요.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어. 외국 회사가 갖고 있어. 규제받아. 근데 여기서 네 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나오는데 이걸 묻진 않아요. 다 맞는 거예요. 이 숫자 물어봐요, 숫자. 비워놨잖아, 지금. 그 숫자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은 다 맞다고 그냥 해주세요, 나오면. 만약에 임원이 있는데, 자, 한국 회사입니다. 임원이 있는데 5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5명은 미국 놈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규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2분의 1 이상이란 말, 여기를 물어봐요. 언제나 경계를 물어봅니다. 시험은 참 희한합니다. 여기. 그래서 5명이다 그러면 규제를 받는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물어보지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숫자 물어보고요. 여기 하나. 시험 출제하는 건 딱 정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동산 등에 대해서 규제합니다. 부동산 등이 뭘까요? 외국인 특례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온 제도예요. 여기서 얘기한 부동산 등은 뭐예요? 바로 토, 건, 공지 이렇게 하는 거지. 다시 해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느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느 때? 토, 건, 공, 지, 매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느 때? 주택. 그 다음에 뭐예요? 임대차지. 여기는 임대차만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가는 언제? 토지. 여기 뭐죠? 소유권, 지상권 건드릴 때. 자, 여기 보면 외국인 특례. 요거 좀 4개를 오늘 배운 거잖아요. 여기서 5문제에서 많게는 올해 8문제가 나온 부분이에요. 외국인 특례는 언제? 토, 건, 공지. 여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거? 소유권 취득이지. 제일 밑에 빨간 거 보세요. 빨간 거. 소유권 뭐예요? 취득. 조금씩 다르죠. 이게 조금씩 다른 거. 이것도 토건공주예요. 여기도 토건공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게 같다고 지금 여기랑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별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유권 취득. 이게 핵심. 빨간 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 특례는 외국 사람 등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규제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소유권이니까 외국 사람이 만약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땅을 사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지만 땅을 빌려서 지을 수도 있어. 한 30년간 빌려. 뭐 영원히 사업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땅을 1년에 얼마씩 주면서 30년간 빌리기로 했어. 그게 뭐냐면 지상권 설정 계약이야. 땅 빌리는 계약이라고. 그래서 건물 지었어. 30년 동안 쓰려고. 그러면 이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규제를 받아요? 안 받지. 소유권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죠? 지상권 취득한 거니까 규제 안 받는 거라고요. 응?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팔아. 그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규제 받아요? 팔 때는 규제가 없는 거예요. 또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취득할 때 규제하는 거예요. 취득. 팔아먹을 때는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외국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통계도 내고 외국 사람이 취득했을 때 안 좋고 그런 경우는 취득을 못하게 막고 이런 게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취득할 때 뭐라고 그러지? 파는 것은요. 간섭을 안 한다고. 취득할 때 간섭하는 거지. 취득. 소유권 취득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큰 틀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는요. 어디 보시냐면 413페이지에서요. 41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6줄, 5줄, 6줄 있죠? 거기를 몽땅 읽으셔야 돼. 제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근데 핵심은 저기 보면 셋째 줄, 넷째 줄에 보면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나온 거 있죠? 그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그 밑에 줄도 2분의 1 이상, 그거 나온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니다. 외국인 특례의 규제 방식은 신고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따라서 신고하는 걸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외국인 특례는 신고에 허가받아 2개가 있다고. 그러면 신고하는 거. 이때는 취득을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신고 왜 하라고 할까요? 왜 취득했을 때, 소유권 취득했을 때 신고를 왜 하라고 해? 외국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통계를 좀 내보자. 좀 알아는 보자.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 취득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도대체 외국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통계 잡는 게 목적이에요. 통계. 책에는 이 말 나오지도 않지만 통계가 목적이에요. 통계가.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해. 이때 취득은 뭐예요?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 그러면 취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고하니까 이건 사후 신고예요. 사후 신고. 어디 가서 신고할까요? 신고관청인데 거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 신고관청이에요. 거기 가서 신고하는 거지. 대신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신고하는 그 기간이 좀 틀리죠? 자,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계약이 있다고 해봐. 어떤 게 있어요? 계약 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뭐가 있어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또 증여도 계약인가요? 증여도 공짜로 주는 것이긴 해도 받는 사람이 오케이 해야 그렇죠. 받을 수 있고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도 계약이죠. 그럼 증여 받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지. 증여 받았어. 외국인들이. 그러면 신고해야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교환. 교환은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거. 소유권자가 뒤바뀌는 거. 이럴 경우가 소유권 취득에 되는 그런 원인된 계약이지. 이럴 때는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내에 빨리빨리 신고해야 돼. 만약에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왜 물린다고요? 물리는 이유? 통계 잡는데 외국인들의 협조를 받으려고. 이거 안 물리면 외국인들이 신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물려가지고 통계 잡는 게 목적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 과태료를 물립니다. 취득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취득해. 좋아. 근데 신고는 해.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뜻. 이때는 계약서 쓴 날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에.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이걸 밑줄을 그어볼 거예요. 교재에서 413페이지 밑에 가시면 2절에 가로 1번이 있습니다. 거기 회색 바탕 박스가 있죠. 그 네 줄을 밑줄 긋습니다. 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적에는 그 다음에 중요하네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형광펜 60일 형광펜.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핵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과태료 같은 경우 보니까 외국 사람한테 신고 안 했다고 진짜 과태료 물리는 경우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통계 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진짜 과태료 매기기 시작했어요. 외국 사람한테. 그래서 1년에 과태료 뜯어낸 게 그때 당시 통계 보니까 한 2억 원 되더라고. 2억 원. 과태료 뜯어낸 게 2억 원.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뜯어낸 게. 그 전에는 과태료 매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거 외국 국적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수업 들으시면 이제 실시간에 오셔요. 진짜 과태료 내는 거냐고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 근데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또 통계 낸 거 보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좀 과태료 매겼던 것 같아. 예. 자,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기 지금 요 소유권 취득하는 게 토, 건, 공지 네 가지에 대해서 그죠? 매매를 하게 되면
토건 공지 매매.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도 계약이잖아요.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외국 사람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외국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돼.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하죠? 토건 공지 매매. 잖아요. 외국 사람도 해야 돼. 이거. 그런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우리가 아직 안 봤어요. 보면 거기에 외국 사람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국적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외국 사람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거기에는 매수 용도, 왜 샀는지, 왜 사는지를 갖다가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 사람이 한다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 양식에 따라서 외국 사람이 부동산 취득한 것에 대해서 통계가 잡힙니다. 국적 표시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이것이 통계 잡는 게 목적이 되면 그러면 이거 또 하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 특례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요게. 예, 근데 그게 여러분 교재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내용 중에서는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조문이 원래 그래요. 자, 보십니다. 방금 전에 밑줄을 걷던 네 줄 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된다고 돼 있죠, 지금. 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바로 저 매매계약 얘기합니다. 토건 공지 매매계약을 얘기해요. 그건 제외된다고 돼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요걸 써두셔야 돼. 옆에 공간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외국 사람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글자로 쓰지 마시고 요렇게 제외된다는 얘기는 요때는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요렇게 써두셔야 돼. 옆에 공간에다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또 이거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자 414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다. 그 세 줄 밑줄 그어보고 별표 할게요. 외국인 등이 414페이지인데 414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5번요. 밑줄 긋습니다.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취득 신고 이게 바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입니다. 이거 그것을 갖다가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요거죠, 요거. 요게 바로 방금 전에 이렇게 표시한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이제 중요 부분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갈게요. 이제 두 번째. 자, 계약 외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말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약 말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경매로 취득하는 것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그렇죠. 상속입니다. 아빠는 한국 사람, 아들은 미국 사람.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정 출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국적을 미국 국적 취득하려고. 그래서 군대 안 가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자, 상속이나 경매 이런 게 계약 외 원인. 소유권 취득하죠. 이때는 6개월 내 취득 신고입니다. 언제부터 6개월이냐? 자,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 6개월 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역시 통계 잡는 게 목적. 근데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 중에는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합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 합치는 것도 있고요. 합치는 거. 그 다음에 신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민법 시간에 신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민법 시간에? 건물을 새로 지었어. 그러면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아직 준공도 안 됐고 대장도 없고 보존등기도 안 된 건데 그 건물 누구 거예요? 그지? 그때는 등기 없이도 신축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죠.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배우시잖아요. 예, 그 학교 다닐 때 그게 좀 신기했어. 원래는 등기 나야 소유권 취득하는 건데 원칙은. 근데 등기 없이도 그냥 취득을 인정해 주는 거야.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신축이요. 이래서 이게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거. 요게 최근에 법 개정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새 건물을 지었어.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된다고요. 취득 신고예요. 6개월 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합병은 이런 거예요. 합치는 건데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A라는 법인이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B라는 법인하고 합쳐지는 거야. 이 법인은 미국 법인이야.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 이 법인을 먹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합병을 시키지. 그래서 미국 법인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 그러면 미국 법인은 합쳐지면서 합쳐지면서 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미국 법인인데 그러면 외국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양이 요만큼 늘죠. 그래서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합병 이렇게 되지. 자, 여기 밑줄 그어 볼게요. 교재는 414페이지 보시면 414페이지 밑에 가로 2번 보시면 회색 바탕 박스가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상속이라든지 동그라미 치시고 회색 밑에 아니고 위에 회색 바탕 박스에서 상속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경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이거 소유권 취득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자 형광펜 취득한 날부터 형광펜 그다음에 언제까지 신고? 6개월 형광펜 이렇게 요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3번에 합병 나오죠? 하나씩 우리가 할 건데 합병의 동그라미 3번에 나온 거. 그 다음에 4번이 이번에 새로 생기고 시험에 나온 거. 신축 하나에만 동그라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축. 나머지 용어들은 여러분 그 배울 거예요. 저기 공법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해봐요. 국적이 바뀌었어요 지금. A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땅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국적이 같은 사람인데 러시아 국적으로 바뀌었어. 우리 이제 미국도 지겨워 죽겠어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맨날 미국만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러시아로 바꿔본 거야. 러시아 국적으로 바뀌었어. 옛날에 러시아 국적으로 러시아에 귀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스케이트 선수 안모 씨. 다시 돌아왔나 모르겠네 하여간. 아직 안 왔어요? 그 러시아 국가대표 했잖아 가서.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러시아 외국 사람이 됐어. 그 바람에 외국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양이 요만큼 는 거야. 신고하라고요. 통계 잡으려고요. 이때는 국적이 바뀐 때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신고. 이것도 6개월이니까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하면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415페이지요. 가로 3번의 회색 바탕 박스 있죠? 거기서 거기 5줄을 쭉 밑줄 그어 두시면 돼. 그 박스만 읽으시면 됩니다. 특히 핵심은 뭐냐면 넷째 줄에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요거에 넷째 줄에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왔습니다. 이제 이거하고 수업을 끝냅니다. 지금 그냥 책을 던져버리고 싶죠? 자, 조금 이따 던지세요. 이게 저기 보면 허가받는 게 있어요. 허가받는 게. 외국 사람일 때 허가받는 거. 그게 뭐냐면 허가받을 땅이 이건 땅 얘기예요. 전부 다 땅 얘기인데 네 군데 지역의 땅은 사전에 허가를 넣어서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게끔 된 거예요. 자, 여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오늘. 그럼 이 네 군데 땅이 매년 시험에 나와요. 한 지문 정도가. 네 군데 땅에 들어가면 넣어서 허가를 내고 계약서 쓰게끔. 자, 거기를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416페이지 가시면 아래쪽에 회색 바탕에 박스가 있죠. 그거 밑줄 그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나오죠. 그겁니다. 첫 번째 1번. 길죠. 다 무시하시고 군사에만 딱 동그라미 치세요. 군사. 대표적인 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땅을 외국 사람이 취득해. 안 되지.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전방에 있는 땅. 그 땅 가격이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 사람이 취득하면 국가 안보에 문제 생길 수 있죠. 연평도도 들어가요. 연평도. 서해 5도 있잖아요. 여기.
그걸 외국 사람이 취득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군사하면 허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문화재 보호법 나오는데 문화재 동그라미 문화재. 아니 외국 사람이 이걸 취득해서 문화재를 막 부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리 문화재 보존해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 받는다. 이건 땅에 대해서 허가 받는 거 땅. 3번에 보면 자연환경보존법 제2조 제2 12호에 따른 이게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뒤에 보면 생태경관 보존지역 밑줄. 생태경관 보존지역 구경해 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고 보셨냐고. 보통 편말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그 돌 같은 걸 이렇게 밑에 세워져 있거나. 보셨어요? 제가 봤던 지역은 어디냐면 암사동 앞쪽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 거기 갈대숲처럼 조금 돼 있어. 거기가 나무 팻말로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 뒤로 넘어가면 저쪽으로 가면 선사 유적지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앞쪽 마을, 앞쪽 동네, 한강 고수부지 쪽이 생태경관 보존지역. 제가 본 데는 거긴데 뭐 딴 데도 또 있겠죠. 여러 군데 있어. 그런 땅을 외국 사람이 취득할 때는 뭐예요? 허가 받으라. 그런 땅 외국 사람이 취득할까요?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아. 그 땅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취득하겠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 자, 4번 마지막으로 끝에 끝줄 보시면 돼. 4번의 끝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좀 보기가 조금 드문데 지리산이요. 지리산 아니면 한라산이에요. 거의. 근데 지리산에 보면 반달곰 풀어놨어요. 반달곰 아시죠? 그래도 그건 너무 이제 다 멸종위기라고 그래서 거기에 추적장치 붙여가지고 풀어놨더니 개체수가 좀 늘었다고 이제 새끼 낳고 그래가지고 그 지리산 반달곰 생각하시면 돼. 그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지역의 땅을 외국 사람이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쓰기 전에 허가 받는다. 누가 허가를 내줄까? 그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돼. 거기가. 근데 자 핵심. 만약에 그런 땅인데도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어떻게 큰일 날까요? 큰일 날 텐데. 제일 끝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 밑줄 쫙 한번 그어보세요. 1항을 위반해서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니까 무효다 이 말이고, 무효면 외국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다 이 말이지. 무효니까 없겠다. 외국 사람 취득 못한다. 허가 없이는 소유권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신고제도하고는 틀려. 신고제도는 뭐야? 취득은 다 허용해. 다만 이제 통계 잡으려고 신고해. 신고 안 했어? 과태료야. 통계 잡는 게 목적이지만 여기 허가는 뭐예요? 막는 게 목적이에요. 외국 사람 취득 못하게 막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계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요걸 적어 놓으시라고. 위반하면 그 밑에 공간에다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근데 다 내려놨어요, 저도. 더 이상 할 게 없어. 형사처벌이에요. 누구를 잡아가? 외국인 잡아가지. 외국 사람은 요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어. 근데 어기면 그래도 잡아가. 그럼 누가 알려줘야 돼? 여러분이. 중개사 여러분이 중개해주다가 외국 사람이다 그러면 요런 지역이다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센 겁니다. 센 거. 형사처벌까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11월 달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할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한 70% 정도의 내용은 이미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 조금씩 보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를 채울 겁니다. 나머지를.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반복이고, 1, 2, 3, 4 해서 이렇게. 그래서 많이 공부하신 거예요. 물론 많이 까먹기도 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다시 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오늘 또 마지막 날 마지막 수업을 또 이렇게 같이 했네요.
이제 다음 주에 되면 또 새해 들으니까 또 새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새해에 건강하셔가지고 집중력도 올리셔가지고 내년에 새해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